원광수 원주시장이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와 횡성의 통합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에도 광역행정통합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통일부가 평화경제특구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성군이 시범지구 유치에 나섰습니다. 속초시도 평화바닷길로 맞불을 놓으며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 지역에서는 이른바 징검다리 4선 도전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한 차례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는 방식으로 4선에 도전하는 전 현직 단체장들이 거론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올해 시정을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춘천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구매 한도를 높이고 10% 상시 할인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원주와 횡성의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광역지방정부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가 적기라는 입장인데요. 횡성군과 강원도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2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와 횡성의 통합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원 시장은 원주 횡성 통합시가 탄생하면 중부내륙 거점 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과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며 생활 SOC 분야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광수 시장은 전통적으로 원주와 횡성이 하나의 생활권이었다며 속도감 있는 통합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시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첨단 의료기기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젊은 청년 세대 유입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경제 중심의 통합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꿈꾸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방향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정책으로 4년간 20조 원 인센티브 제공 약속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도 광역과 준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건의했습니다. 정부의 5국 3특 전략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에도 특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원광수 시장은 이번 제안이 단순히 6.3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제안이 아닌 광역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이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금이 원주와 횡성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원주시의 일방적인 제안인 만큼 양 지자체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분단 이후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온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전담 조직을 구성해 유치전에 나섰고 속초시도 전략 마련에 착수했는데요. 연말 1차 시범지역 선정을 앞두고 지역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145가구 240여 명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농지 대부분이 민간인 통제선 이북에 있어 영농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고성군 전체 면적의 70%에 달합니다. 여기에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면서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분단 이후 70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에 남북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경제협력과 평화관광, 공동생활권 등을 조성하는 정치경제 복합형 특별구역으로 접경지역 4곳 내외가 지정됩니다.
통일부는 올 연말까지 1차 시범지역 2곳을 선정해 평화경제특구 성공 사례를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화진포 일대 7.5제곱킬로미터 부지에 평화 플랫폼과 평화관광, 산업 유통 기능을 아우르는 관광 복합형 평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고성 지역은 일단 이제 과거에 금강산 관광이라는 데 이제 그 시발점이 됐었고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노하우도 있고 저희가 지금 하진포 일대도 관광하고 연계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갈마지구하고 연계된 관광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지난해 강원도 내 7번째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속초시도 평화경제특구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국제크루즈와 카페리 모항 요건을 갖춘 속초항을 남북 해상관광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속초항을 중심으로 북한 금강산과 원산, 러시아와 일본까지 연결하는 국제관광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속초항을 글로벌 해양 관광의 전진 기지로 이제 저희가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2028년도에 개통 예정인 동서 고속화철도 그리고 동해 북부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양양 국제공항을 연계한 그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을 해서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은 강원 접경지역 7곳을 비롯해 경기와 인천 등 모두 17개 시군. 통일부는 다음 달 시도지사에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제출 등 구체적인 공모 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에서는 이른바 징검다리 4선 도전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한 차례 쉬었다 다시 출마하는 방식으로 4선에 도전하는 전현직 단체장들이 거론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내에서는 이른바 징검다리 4선 도전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현행법상 기초단체장은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지만 한 차례 쉬었다 다시 출마하는 방식으로는 4선 이상도 가능합니다. 원주에서는 3선 시장을 지낸 원창목 전 시장이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징검다리 4선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행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50번, 100번 다니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정치도커 수호원도 마찬가지고 교도소 국비전도 마찬가지고 국립과학관 유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열정은 넘치지만 뭐 후배들 거 뭐 뺏는 것처럼 비춰지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영월에서는 삼성 군수를 지낸 박성규 전 군수가 기존 보수 진영을 떠나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최근 공개 행보를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주민들과 직접 만나 4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도내 현직 단체장 가운데서도 4선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승준 군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한 차례 낙선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다시 수성에 성공할 경우 징검다리 4선 단체장이 됩니다. 기초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은 30년 전 도입됐는데 장기 재임에 따른 권력 고착화를 막고 새 인물의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는 지방의회와 시민사회 등 여러 견제장치가 작동하고 있고 연임이 아닌 다시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다른 지역에선 이미 징검다리 4선 사례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 이후 사퇴했다가 다시 선거에 나서며 4선에 성공했습니다. 전남 신안군에서도 군수가 재선 후 한 차례 쉬고 다시 재선해 징검다리 4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3선 연임한 전직 단체장이 같은 지역의 단체장으로 재출마해 당선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장기 재임의 안정성이냐, 정치 세대의 변화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결국 선택은 유권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지금은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장치는 없어서요. 법적인 제한을 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보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지역민들이 살펴가지고 적절하게
징검다리 4선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번 선거전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춘천시가 지역 소비 진작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춘천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1,000억 원으로 늘리고 상시 할인율도 1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대상을 확대해 골목 상권을 살리고 춘천 창업 브랜드 스테이션C를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이어서 육동환 춘천시장의 민생경제 지원 방안 브리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시정의 절대 기준은 분명합니다. 민생, 오직 민생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물가 안정 및 소비 촉진, 골목 상권 활성화, 일자리 확충, 창업 및 기업 지원, 통합 돌봄망 완성, 문화관광 활성화 이 6가지를 핵심 목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물가 안정 및 소비 촉진입니다. 춘천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82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상시 할인율은 10%, 구매 한도는 45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제를 돌리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쿠폰 지원을 확대하고 착한 가격업소도 늘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호응해 주신 농부의 장터 역시 확대해 시민, 소상공인, 농민이 함께 얻는 일상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골목 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근화동 아트서클과 번개시장 일대를 묶어 중기부 5개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앵커스토어를 중심으로 유망 골목 상권을 키우고 골목형 상점가 등록 기준을 40% 이상 더 낮춰서 많은 상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야시장과 문화관광형 시장을 통해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제품 사용 활성화입니다. 청년, 노인,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등 4개 분야에서 총 8,695명,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특히 청년 행정 체험 일자리는 대학생에서 일반 청년까지 확대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 발주 과정에서는 공사, 용역, 물품 전반에서 지역 생산품이 우선 사용되도록 강력히 조치를 마쳤습니다. 강릉 커피축제와 정선 아리랑제,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과 평창 송어축제가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축제 20개와 신규 7개를 포함해 문화관광축제 27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해당 축제에 대해 2년간 국비 4천만 원씩을 지원하고 국제 홍보와 관광 상품 개발,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글로벌 축제로 화천 산천어 축제 등 3개를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원주시의회 손준기 의원이 노쇼 사기 피해 예방을 골자로 한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관공서 사칭 등 노쇼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어떤 사기 피해라든지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이런 것들을 당한 후에야 행정이 움직이는 구조였었는데 이제 원주시 소상공인들은 이제 피해 예방 차원에서 원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들을 좀 개정을 일부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